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차례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마 제 채널과 김비트 채널에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찍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의 대전제는 이번 하락장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뭐 제가 김비트 채널의 비트 시황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오래된 지난 5년간의 채널인 차르 채널이 있으니까 어, 모두가 듣는다는 가정에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헬스를 하고 와서 조금 헥헥거리는데 이해해 주세요. 이 여기 나오는 차트들은 일단 다 무시를 해주세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차트를 그렸던 거라 좀 의미가 없습니다. 김비트 채널에서 아이디어를 살짝 복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비트를 모두 팔게 된 계기가 이날이었죠. 12월 3일 날 이제 12월 2일과 3일 날 팔아서 평균 판매가가 5만 3천 달러 위에서 다 정리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이 하락 이 부근에서 떡기님 그 픽과 알트를 드린 알트 매수 추천을 가끔 주시는 우리 떡기님과 제가 이 부분에서 현물 매수를 하겠다고 했고 많이 올랐었죠. 사실 그 이후에 여기서 팔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 텔레그램에 남아 있을 텐데 여기서 못 팔고 여기에서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 못했고요. 이 48K의 지난 차례 영상과 김비트 영상에서 보시면 숏을 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횡보를 했지만 48K에서 정확하게 숏을 쳤고 아마 정리를 이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인가 여기서 정리했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 현물도 선물도 사실상 매매를 진행하지 않았죠. 그리고 48K에서 숏을 칠 때는 이 하락의 끝이 17,800달러일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을 남겼었고 최근에 이 하락이 진행이 되고 17,800달러는 1차적 저점이고 2차적 저점은 14,400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17,800달러를 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 꼬리 있죠? 여기 꼬리 몸통 여기 부분이 18,000이고 꼬리가 17,600이라 이 사이 값을 정했던 거고요. 14,400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혹시나 아까 그 구간이 뚫린다면 19년도의 고점인 13,900, 13,800일 텐데 이게 13,970이네요. 근데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나 그 전에 매수를 하게 하는 게 맞다라는 가정에서 14,400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어디가 저점인지 정확히는 저도 모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100% 확신해서 맞출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저점을 못 맞추는 것만큼 제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한 가지 저희 채널에서 이제 영업 비밀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보조 지표인 해쉬 리본이라는 보조 지표를 보면 비트코인 채굴자들에 대한 어떤 지표인데 이 지표에서 바닥 부근에서 보통 바이라는 시그널이 뜨고 이 빨간색은 카피출레이션이라고 항복이라고 합니다. 채굴자들이 전기세가 안 나와서 비트를 팔게 되는 구간이라고 보통 정의를 내리죠. 비트를 다 팔고 다시 채굴 난이도랑 해시레이트가 재정비가 되면서 채굴을 시작하고 이제 비트를 사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해서 바이가 뜨는데 이 바이가 뜨기 전에 초록색으로 원형이 칠해지고 이 데드 크로스였던 구간이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는 상황을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 지표는 결국 난이도와 해시레이트를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과거를 왜 보냐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무지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지표가 현재로서 다시 골든 크로스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임과 동시에 지난 저점이 17,622달러였다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 어쩌면 14,000대, 그러니까 17,800, 17,600대를 이탈하지 않고 횡보를 하다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현재 매크로적인 경제 시황이 뭐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들먹여지고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2022년 1월 10일 날 제가 2022년도의 비트코인과 경제 시황이라는 것을 텔레그램에 저 매년 이제 매년 초에 특히 설날 즈음에 그 해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한 글을 쓰는데 제 취미이기도 하고요. 일기 같은 거기도 한데 거기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엔 아무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1월 10일이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여기네요. 4만 달러대였고 떨어지는 하락장에 대한 생각을 했었고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사치제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명품과 시계, 자동차에 대해서. 근데 자동차는 내년에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경기가 아니라 이 주가와 코인이 떨어지고 난 후에 떨어질 것 같다. 당장이 아니라.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 달부터 스태그플레이션도 아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근데 연준에서 공급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5월부터 나와서 현재까지도 각종 언론을 뒤덮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가 뭐 조금 더 일찍 여러 가지 경제 모델들을 과거를 통해서 보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그러니까 1월달 기준으로 그 이후에 어떠한 세상이 올 것인가라는 생각을 옛날을 통해서 현재를 봤을 때 1970년도 초반에 있었던 1차 석유 파동과 1978년부터 80년까지 있었던 석유 파동 2차를 보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이제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그때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고 막상 그게 지표로서 나타나니까 이제서야 많은 언론들이 사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제는 앞으로 또 6개월과 1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인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 전에 6개월 앞에 1년치에 대한 얘기를 제 스스로 알아서 그냥 얘기를 씹으렸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게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따라서 지금도 앞으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뭐 제가 하는 얘기가 맞든 틀리든 과거에도 얘기를 했었으니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저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를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7월 달에. 하지만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조기 종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긴축을 빠르게 끝내고 뭐 돈을 풀 수도 있겠죠. 연말쯤 되면.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가 잡혀야 되고 물가를 잡으려면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관세를 인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으로 인해서 올해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설이고 음모론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마침 중국 관세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하겠다라는 현재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주기적으로 차트를 보고 코인의 가격을 확인하고 뭐 트위터나 각종 언론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어도 정보를 접하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빠르다고 그리고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수집한 수많은 정보를 제 스스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냈을 때 아마 관세 인하를 통해서 물가를 좀 낮추고 물가가 잡힌다 싶으면은 또 이번 달에는 금리를 올리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금리를 동결된 상태에서 양적 긴축을 빠르게 끝내고 따라서 자본시장으로 다시 돈이 어느 정도는 들어오면서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마침 차트도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보다 중요한 게 사실 저는 해시리본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이번 달 안에 바이 시그널이 뜰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색깔이 칠해지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바이 이후에 역사적으로 가격이 올랐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 바이 이후에 가격이 오르려면 많은 경제적 시황들도 좋아져야 되니 금리도 어느 정도 이제 동결이 되고 양적 긴축도 끝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고 중국 관세도 인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플레를 좀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게 이 해시리본과 현재 차트에서 차트가 실제로 잘 맞고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거라는 조짐을 보고 기계적으로 그거를 제가 판단하고 있다면 매크로적인 경제도 그렇게 동일하게 흘러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었던 제 생각을 공유를 한다는 게
옳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뛰어나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제가 누구보다 뭐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과거에 제가 드렸던 말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아는 척하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노여워하시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뛰어나고 맞췄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제가 말했던 게 맞아 떨어지면 운이 좋았던 거고, 제가 틀렸으면 제 실력이 부족한 거라고 항상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미래에 또 시간이 지나서 영상의 가치가 저는 부여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오를 거야, 뭐 떨어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확률로 잘 맞춰가느냐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남긴 영상 그리고 텍스트들에 대한 가치가 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막중한 임무이기도 하고 제 삶에서의 미션이기도 해요. 이러한 부분들은. 근데 도움이 꼭 됐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결론은 경제는 생각보다 위협적이지 않은 것 같고 좋아질 구석이 좀 남은 것 같고 코인 시장도 훈풍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저점이 거의 다 왔거나 이미 나왔거나 횡보하고 장기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을 봤을 때 지금 가격보다는 좀 많이 올라 있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간략한 영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